네, 안녕하세요. 아이투자 리서치 랩입니다. 오늘부터 1일 2분기 실적 브리핑 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업은 윈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먼저 윈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윈스는 일단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고요. 자, 국내 1위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이라든가 방화벽들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그걸 유지 관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사가 원래 이름은 윈스테크넷이라는 기업이었는데 2014년에 윈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인 윈스테크넷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은 일단 2011년 5월 2일 날 했고요. 설립은 1998년에 보안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했던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9월 8일 종가 기준으로 2,454억 원. 상장사 중에서는 685위로 역시 중소형주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8일 날 주가가 꽤 많이 올랐죠. 거의 9% 가까이 주가가 올라서 현재 시가총액이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자, 퍼 PBR ROE를 보시면 이 회사는 퍼가 12.9배, 그 다음에 PBR이 2.1배, 그리고 ROE가 16.2%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우선 PER은 뭐 중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PBR과 ROE는 높은 편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퍼, 그 다음에 고 PBR, 고 ROE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그 돈도 잘 버는 회사가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았을 때 이런 정도의 지표가 나타납니다. 자, 5년 평균과 비교해보면 5년 평균 회사가 퍼가 14배, 그 다음에 PBR 1.58배죠. 그래서 퍼는 약간 낮아졌는데 PBR은 꽤 올라왔습니다. 평균보다는. 그리고 ROE가 거기에 걸맞게 11.5%에서 16%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PBR과 ROE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사가 최근에 5년 평균보다 돈을 꽤 많이 벌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주가도 평가를 높여줬다. 그래서 이익이 늘어난 것만큼 PER이 그대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PER 유지된 상태에서 이익이 올라왔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오른 만큼 주가도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이 지표를 보면서 해석을 해낼 수 있겠고요. ROE 분석을 좀 해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순이익률이 19.5%가 됩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0.59배, 지금 레버리지는 1.4배. 그래서 이 회사의 ROE는 전부 이 순이익률이 만들어냈습니다. 19.5%의 순이익률은 매우 높은 순위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순이익률이 제조업 같은 경우 10%만 넘어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9.5%니까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에 필적할 정도로 높은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순이익률 높은 부분이 있는 반면 대신에 회전율은 0.6배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회전율이 낮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적게 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많이 남기고 대신 적게 팔고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레버리지는 1.4배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40%로 부채 비율 자체는 거의 높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아마 뒤에 살펴보면 보겠지만 안전성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요. EPS는 주당 순이익이 1,161원, 61원을 버는데 배당은 350원을 줍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1.7%, 주가랑 비교하면 1.7%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을 봤을 때는 25% 내외가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평균 이상의 배당을 매년 지급하고 있고 특히 최근 5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당 성장주에 해당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길게 잡아도 배당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 배당 성향 자체도 좀 높지 않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여기 한 장에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이 부분들만 잘 메모하셔도 회사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 주가랑 거의 비슷하죠. 제로 순이익과 주가가 동행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최근 주가와 이익이 중요한데 주가가 지금 2013년 이때 이후로 최고 수준.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2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다시 지금 2010년대 초반 이후에 좋은 시절을 맞고 있다 이런 거고요. 순이익은 어떻냐면 2020년 올해부터 이 두 점이 올해 생긴 거거든요. 2020년 올해부터 종전 최대치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 최대치가 2019년과 비슷했던 2012년, 13년 이때 기록했던 그 최대치인데 이때를 넘어서서 지금 요 선이죠. 요 선을 넘어서서 지금 올해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현재 주가와 실적 모두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 이제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이 회사만큼은 상반기에 상당히 괜찮았다 이거죠. 그래서 주가도 결국은 올해 51% 상승하면서 이를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면은 자, 우선 이 회사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46%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볼 때는 이 회사 성장이 상당히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두 자리고 꽤 높은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품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회사가 일단 보안 제품 이게 바로 방화벽 장비죠. 이 보안 장비들 이런 것들이고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매출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보안 제품을 납품을 하면
그 다음에 그걸 유지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뭐 장비가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거기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보안 장비라는 거는 한번 납품하고 나면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신에 이 서비스 매출은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서비스 매출이 있어야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일단 보안 제품 매출이 18% 늘었고, 근데 서비스 매출은 7%. 그러니까 보안 제품의 일단 2분기가 주력이 되면서 상당히 성장을 했고요. 그 외에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 부분은 뭐 외부 보안 솔루션, 그러니까 윈스게 아닌 다른 상품 판매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건물 임대 수입이 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투자 부동산이 좀 있어요. 임대에서 얻는 수익들이 기타로 잡히고 있고, 기타가 2분기에 많이 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 상품들을 좀 많이 판매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 부분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6%로 영업이익에 비해서 매우 낮죠. 언제 이슈가 있었냐면은 올해 2분기에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고 19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19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26억인데 법전 순이익 3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아주 많으면은 이 부분은 좀 이슈가 있는 거죠. 영업외에서. 반면에 이제 올해는 37억, 36억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순이익 이슈가 별로 없었다는 건데 작년에 이슈가 있었다는 거고, 이때 보면은 금융자산 처분 이익으로 10억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금융자산도 꽤 갖고 있는 기업인데, 뭐 펀드, 뭐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그다음 채권, 그다음 복합 금융상품, 이건 BW나 CB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아마 CB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이익을 잡았던 것이 작년 2분기에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도 뒤에 살펴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회사 소개는 뭐 홈페이지에 자동 자세히 나와 있고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인데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영어가 일단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특이하게 일본어도 버전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일본어를 홈페이지에 딱 연기를 해놓은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는 이 홈페이지만 봐도 아, 일본이 되게 중요한 고객사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실제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일본향 매출로 이 회사가 올해 성장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홈페이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뭐 5G IT 인프라 정보 보안, 뭐 초연결 시대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장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판매를 해요. 그 회사의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비 생긴 건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방화벽이고 어떤 거는 침입 반지, 이게 바로 IPS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 디도스 대응, APT 대응, 이런 각종 보안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서비스가 바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컨설팅이라든가 관제라든가 SI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실적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회사가 이 제품 매출이 없을 때도 이걸로 굴러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설명을 좀 자세히 보면은, 자, 우선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IPS, 뭐 DDX, 그다음에 NGFW, 다 이름이 어렵죠. 대략 이 한글 이름으로 좀 기억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게 IPS고, 디도스 공격 유명해졌죠. 뭐 해킹 중에 하나인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그다음 방화벽들, 웹에서 특정 IP 접근을 막거나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보안 솔루션들은 뭐 네트워크 이용사라면, 다시 말하면 이제 온라인 통해서 뭔가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다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되는, 안 그러면 이제 해킹의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요. 이런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런 보안 제품이 60% 정도 되고 서비스가 30%, 나머지 한 뭐 8%, 이 부분이 기타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외부 보안 솔루션 상품이라든가 뭐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타로 잡힌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방화벽 사업,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NGFW라는 이 부분이 2017년에 퓨처 시스템이라는 회사의 방화벽 사업을 이 회사가 인수를 해요. 여기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이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된 이 제품이 올해 2분기에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왜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 이렇게 분석해보면, 일단 일본향 매출이 발생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차세대 방화벽 등이 APT 공격 대응 솔루션, 뭐 NGFW 이런 것들이 매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다는 분석이 이제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실적을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장기 실적을 보려면 개별 재무제표를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 개별 재무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개별로 봐도 충분히 회사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보면은 우선은 이 2012년, 13년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2012년, 13년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는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의 영업이익은 다 어디 있냐면 밑에 가 있죠. 그러니까 7년 만에 호황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2019년에 일본 통신사에서 투자 및 장비 교체 시기에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7년 만에 돌아온 시기고요. 그러면서 2022년까지 약 4년 동안 약 500억 정도의 수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까지 250억 정도 수출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도 250억 정도 수출이 잡혀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회사가 일본 최대 통신사인 NTT 도코모라는 회사와 이 IPS 장비 공급 계약을 합니다. 이 NTT 도코모에서 좀 오디션을 봤는데 이 회사가 1등을 한 거죠. 대기업들 제치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수주를 받은 것들이 2012년과 13년에 250억 정도 매출 잡히면서 회사가 단번에 큰 폭의 성장을 이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때 납품했던 것들이 지금 7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오고 있는 거죠. 이때가 4G였다고 하면 지금은 5G, 여기에 맞는 투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익률을 보면은 호황기에는 20%가 넘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시기, 이때가 이제 중요한데, 이때는 특별히 제품 매출이 아주 많지가 않죠. 이런 식의 뭔가 교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그 서비스 매출, 이런 것들로 지금 버티는 시기인데, 이때도 영업이익률이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아요. 장비 매출이 없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윈스의 사업은 마진이 높은 고마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순이익률도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마진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기에 제품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호황기가 오면은 그때 한 번에 돈을 많이 내는 이런 기업이고요. 근데 이 윈스는 지금 이 회사를 추적하는 증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리포트를 내는 데는 IBK 정도고요. 나머지 증권사들은 뭐 가끔 리포트를 내는 정도인데, 대신에 회사가 매년 초에 그해 실적 전망을 매년 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11년 상장하자마자 올해까지 한 해도 빼지 않고 이렇게 전망을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망이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매년 초 회사가 발표하는 전망을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9년치에 회사의 첫 번째 전망하고 실제 달성한 거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매출은 91% 달성률이 평균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88%.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회사가 발표하는 거에 90% 정도는 평균적으로 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전망치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약간 목표는 높게 잡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그래서 달성률이 90%라는 거는 꽤 회사가 그래도 충분히 근거 있는 전망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인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실질적으로 무차입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전한 편이에요. 영업이익이 219억인데, 이자 비용은 12억 냅니다. 요 두 개 수치만 비교해 봐도 나머지 걸 볼 필요 없을 정도로 회사는 기본적으로 매우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차입금 모두 갚더라도 현금이 186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차입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 안전성보다는 우선 회사의 이익 축적 지수를 보면은 이 당좌자산도 많이 있고, 또 뭐가 많이 있냐면 투자자산도 좀 있고요. 이 초록색 선, 이것도 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투자 부동산, 이 회색 부분, 이 주황색하고 좀 겹쳐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현금 외에도 뭐 금융자산이라든가 투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이게 있다는 면, 이 부분을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전성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회사가 자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이 윈스라는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회사는 상당히 순항 중이에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어떤 전망을 했냐면 올해 2월 19일날 공시를 해서 매출 950억, 영업이익 200억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영업이익은 윈스가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태까지 창립 이래 최대인데, 상반기 기준으로 이 회사가 매출의 48%, 영업이익 50%를 달성해서 영업이익 달성률 기준으로 높은 10선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프사 기사에서 갖고 온 표인데요. 저희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 전망치를 밝히는 기업,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닌데도 이걸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추적해서 달성률을 좀 체크했는데 1위가 뭐 코웨이, 그 다음에 한라, 미코, LG생건, 쌍용양해 뭐 이런 회사들 이어서 윈스가 7위에 자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영업이익을 상반기에 절반 정도 달성하면 많이 한 거고요. 상반기에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윈스는 의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망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직전 호황기에 보면은 2012년, 뭐 11년, 13년 이때 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이때도 전망을 다 했는데 이때 달성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그 통신사와 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토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잡다 보니까 그 외의 부분들, 뭐 제품 매출이 많지 않은 뭐 서비스를 주로 하던 그런 기간에 비해서는 달성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도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일부량 수출 재개, 이게 앞으로 250억 정도 남았다고 설명드렸고요. 그 외에 국내외 트래픽 증가,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거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느는 게 바로 보안 장비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서버나 이런 것들이 증설될수록 보안 장비도 많이 필요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가 현재는 회사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잠깐 언급했던 자산가치입니다. 기업의 자산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현금이고, 하나는 이제 금융자산, 뭐 채권, 주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자산가치를 따로 떼서 내면은 나머지 자산들은 다 영업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빼고 이 세 가지 정도는 기업의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윈스의 자산가치를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금일 497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으로. 여기 보시면 이 현금성 자산 249억하고 이 단기, 이 부분도 거의 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 뭐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해요. 이걸 일단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 판교 사옥을 이 회사가 320억에 매입을 해요. 그래서 판교에 모든 전 직원이 약 400명 정도 되는 직원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이 중에 일부는 투자 부동산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사 측에서는 정확하게 이걸 딱 밝히진 않았지만, 이 매입한 시점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일부는 임대를 주고 일부는 윈스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70억이 일단 재무제표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토지가 79억이 따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판교 사옥을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장기금자산은 뭐가 있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목합금융상품, 뭐 CB 같은 거, 그 다음에 채권, 뭐 펀드, 비상장 주식 이런 것들 다 장기로 묶어놨는데 이것도 한 187억,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런 자산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약 1000억이 됩니다. 1036억. 이 윈스가 갖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만 더한 이런 수치이고요. 자, 윈스의 부채를 보면 차입금이 310억이고 나머지 120억은 비이자 부채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전체 부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1036억으로 차입금만 상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726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하고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이 세 개를 다 합친 거에서 차입금을 갚으면 726억이 나오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이제 시가총액의 3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주가의 30% 정도는 이 자산가치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스의 자산가치를 따져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일단 이 회사는 상장 후 두 번째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의 PBR을 과연 이번에 경신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서 보여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직전에 이 회사가 어디까지 밸류에이션을 받았냐면은 ROE가 24%까지 올라가면서 PBR이 4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엄청 올랐겠죠. 상장 직후에 일본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면서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가 그 이후로 지금 PBR을 보시면 계속 내려와서 거의 뭐 1.5배에서 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를 거의 7년을 합니다. 2014년부터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 PBR이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다시 이 빨간색 PBR이 2배까지 다시 왔죠. 그러니까 이런 2배는 언제 기록했냐면 뭐 2015년도 한번 기록했고 2017년 뭐 18년 이때도 2019년에도 한번 2배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때만 다른 게 뭐냐면 이 파란색의 ROE가 다릅니다. 이때는 ROE가 더 높아지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ROE가 이때 기록했을 때 ROE 뭐 12%, 13%를 뚫고 왔죠. 지금 ROE가 여기까지 높아진 상태. 그러니까 ROE는 지금 첫 호황, 이때 이후로는 최고치에 이미 도달한 상태고 올해 이제 예상되는 이익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더 높아질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PBR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고요. 일단 그리고 자산가치가 726억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차입금을 모두 갚고 나서 726억이 있는데 시가총액 2,400억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회사는 200억 전망하고 있고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올해 상반기까지 달성률도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과연 회사가 지금 싼 가격인지 비싼 가격인지를 직관적으로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윈스에 주요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신영하고 베어린자산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기관들은 공교롭게도 올해 7월에 다 지분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윈스가 좀 주가가 오르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에 관해서는 이런 정도 이슈가 있겠습니다. 신영자산은 이제 7월에 지분율이 4.8% 정도까지 낮췄고 베어린자산은 아직 5% 이상입니다. 그래서 베어린자산이 한 번 더 공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직은 그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신영자산 같은 경우는 4.8%까지 갔으니까 이 이상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시 사게 되면 5% 넘게 되면 그때 공시를 하게 되지만 팔았을 때는 더 이상 공시할 의무는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스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늘어난 이익을 감안해서 주가가 과연 거기에 반응해서 어디까지 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니까 현재는 적절하거나 앞으로 이익이 정말 제대로 난다면 좀 싸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윈스에 대해서 준비했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7번째 기업을 마쳤는데요. 앞으로 실적 브리핑은 3개 정도 기업 남겨놓고 있는데 이후에도 좋은 기업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